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비자가 피 없는 세상, 똑똑한 소비자 세상, 똑소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물맑은 경기도 양평 이혜원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 손초록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네. 네.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 많이 가고 싶으셨죠? 그렇죠.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 1372 얘기해 주실 때, 네.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자동차나 여행이나 뭐 이런 헬스장 이런 문제들 얘기해 주셨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여행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행 관련돼서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5년 동안 그 소비자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모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네. 거기에서 상담원들이 합의 권고를 하는데 네. 합의 권고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피해 구제라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린 이런 과정이라고 보겠는데요. 네. 5년 동안 여행 관련된 그 접수 건수가 3,900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분쟁 또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해외여행 관련된 게 약 3,350건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해외여행 비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여행보다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이런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안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이런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왜 발생하냐면, 네. 우선 해외여행이 좀 더 심각하다고 하겠지만, 해외여행 가려면 좀 사실 목돈이 들잖아요. 네. 기간도 좀 장기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해외여행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환불 금액하고 또 여행사나 항공사 이런 데에서 돌려주는 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발생한 이런 분쟁이 가장 많고요. 네. 네. 또 일본은 이제 해외여행 가셨다가 그 현지에서 임의로 막 일정을 바꾸는 경우 있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이드가 좀 서비스가 안 좋더라. 그리고 숙소가 너무 안 좋았다. 뭐 이런 불만들이 네. 접수되곤 합니다. 그쵸. 저도 여행을 할 때 간혹 이런 문제들이 좀 접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숙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재고 좀 당혹스러운 것이 그 국외 여행을 갔을 때 일정 변경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조금 당혹스러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그 여행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처음에 광고할 때와 다르게 현지에서 현지 가이드들이 좀 일정을 임의로 바꾸는 이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소비자들이 제기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적당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계약을 하고 국외 여행 같은 경우는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우선은 가장 많았던 그 해약과 관련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요즘은 적립식 여행 계약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네. 이분이 월 10만 원씩 40개월간 이렇게 납부를 하셨대요. 그럼 4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행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그 여행사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상조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내가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 받는 거,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좀 더 심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고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결제하셨는데 여행 16일 전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그 여행 상품 취소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립식 여행 상품이라고 해서 미리 적립을 한 후에 만기 후에는 이 여행 상품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다 하고서는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소비자센터에 얘기를 했을 때,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 환급되는 기간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보니까요. 네. 이게 참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400만 원을 적립했던 이 사례는 네.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돈을 못 돌려준다 이거고요. 두 번째 사례도 이 회사가 뭐 폐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1372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사업자가 이미 폐업을 해버렸는데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상대방이 없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해도 사실은 그 보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고, 민사소송을 해도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대방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립식 여행 상품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그 여행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탄탄한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선택하면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곤혹스럽게 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장님, 제가 그 비행기 티켓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그 여행사하고 계약했을 때 네. 계약하는 시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그 비행기 값이 갑자기 변동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되게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행사 입장에서 네. 소비자한테 얘기했을 때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제가 뭐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행사에서 당초에 계약을 한 금액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보면 또 급격하게 뭐 유류비가 증가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여행 경비가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또 그럴 때에는 어떤 여행사의 그런 어떤 그 여행 경비 인상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별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딱 잘라서 이거는 계약할 때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변경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키지 여행에 대한 그 품질 논란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엔 불만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소비자센터에도 많이 연락이 오죠?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인 임의의 일정 변경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가이드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불성실하더라, 이런 불만들도 있고, 네, 네. 특히 쇼핑 강요 이게 굉장히 문제되죠. 그렇죠. 그리고 숙소가 생각보다 처음에 광고에 나온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더라, 뭐 이런 불만들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네네. 그 쇼핑 강요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소비자들 같이 여행을 가신 분들하고도 또 차별 대우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좀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중국 장가기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저도 저가를 저가 여행 상품으로 갔다 왔는데 네. 정말 차별 대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을 뭐 한 3일차부터는 아침 오전 시간에 전부 다 쇼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가 상품을 선택한 내 잘못이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결국은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그 쇼핑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한 그 여행객, 그리고 하나도 구입하지 않은 여행객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더라.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가이드가 일단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가이드의 불성실한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중재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그 불성실이라는 게 네. 어떻게 눈에 딱 그러니까 보이고 수치화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싸움은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성실하게 했다면 객관적으로 삼자가 정말 이건 불성실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게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뭐 내가 그 기록을 하든 좀 구체적인 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러면 계약을 가이드하고 한 게 아니라 여행사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여행사에다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네. 당신네 회사의 가이드가 네.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혀서 난 이런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137에서 충분히 네. 중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버가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그 상태에 대한 부분이 그 영상에다 담겨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증거 자료가 확실히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걸 가이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여행사하고 여행사하고. 저희는 여행사와 계획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 가이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행사에다가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국외 출장, 국외 같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이드에 대한 보상 심리보다는 일단은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사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관리 감독 책임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소비자는 가이드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와 네. 계약을 했거든요. 여행사가 가이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네. 당연히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가 조금 더 이런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우선 계약하시기 전에 그 여행사가 보험 가입은 제대로 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요즘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후기를 달잖아요. 네. 후기를 한번 쫙 보시면 이게 어떠한 게 좋고 어떤 게 좀 불편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계약한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적립식 뭐 여행 계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뭐 일시불로 내신다든지 적립식 일시불은 안 되겠지만 네. 뭐 현금을 보내자 이러지 마시고 요건 뭐 카드 할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드 할부로 하면 잔여 할부금이 있으면 네. 남아있는 할부금이 있으면 그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할부금은 나도 못 낸다라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카드 할부를 이용하시라는 방법. 네. 그리고 또 여행 중에 어떤 서비스 불만, 그 다음에 숙소에 대한 불편함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하셨다가 나중에 귀국하신 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사의 영업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불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이나 녹취 자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핸드폰에서 영상이나 뭐 사진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비자가 피해 없는 세상,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 세상을 꿈꾸면서 똑소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신 우리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의회 손초록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똑똑한 소비자 세상 똑소세 다음에도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